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료 처리 시기가 벼 수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면 밑거름을 주고요. 가지거름 주고 이삭거름을 3번을 주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밑거름하고 가지거름은 평당 주수가 제대로 잘 자라느냐, 주당 이삭수가 제대로 되느냐, 요것에 영향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거름은 그게 이삭당 립수, 한 이삭에 알곡이 몇 개 열리냐, 아니면 그 알곡이 꽉 찼냐 안 찼냐, 등성률, 그 다음에 천립중이라고 요쪽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 수량에 영향하는 거는 요 영양생장기의 식물체가 보관했던 양분은 약 26%밖에 안 씁니다. 74%는 뭐냐면 이삭거름에서 공급돼야 되는 양분입니다. 그래서 이삭거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벼 재배하시는 분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삭거름을 없앴으면 없겠느냐 하는데 없앴으면 좋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수량이 많이 떨어진다. 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을 주는데요. 밑거름, 가지거름 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땅이 아직 굳지 않았는데 벼가 심겨져 있으면 기계를 주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등짐으로 한 12기를 지고 가시면 20kg, 한 30kg 되는데요. 기계까지 합치면. 그 사람 무게까지 하면 100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100kg가 이제 논에 들어가면 푹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회사들이 밑거름하고 가지거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지거름 생략 비료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런 걸 쓰셔도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데 한결 수월하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는 게 딱 2가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알곡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품질을 해야겠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한분은 뭐냐면은 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 볏집을 좀 많이 만들어서 얘를 이제 소 먹이로 줘야겠다 하시는 목적으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건 밑거름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곰포를 목적으로 하시면 밑거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을 놓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밑거름, 가지거름을 한 70% 주신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이삭거름을 한 30% 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재배하실 때고, 곰포를 내가 목적으로 하겠다. 그럼 솔직히 이걸 한 80에서 85%까지 올려주십시오. 밑거름하고 가지거름을. 그 다음에 이삭거름은 10%나 15% 정도로 낮춰주시면 곰포도 수량이 엄청 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쌀에 미진이나 그것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비료 중에 일반 재배에서는 한 번 처리 1회 12용, 올 코팅, 원타임 골드, 원타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주려 했는데 한 번 주고 약간 부족해서 일반 농가들은 이렇게 흩어서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주셔도 어느 정도는 수량이 드는데 항상 그러시잖아요. 재배하면서 수량을 좀 높여야겠다는 욕심들은 다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시는 건 뭐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미지를 위해서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옷걸음 주시겠다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가지거름 생략 비료입니다. 투타임 플러스에다가 더블 NK나 천하 NK나 이런 비료를 옷걸음으로 이삭거름으로 이렇게 주는 게 실제 경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을 정말 목적으로 하셔야겠다. 그럼 고품질 전용 비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쓰십시오. 이것은 수량은 결론이 좀 못 해드립니다. 단 품질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기서 보면 추천 11행이 있으니까 그대로 준수하시면 수량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정말 맛있는 밥이 쌀을 생산할 수 있으려 판단되고요. 1회 12형도 있고 체계 처리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타임을 밑거름하고 가지거름으로 한번 주고 고품질 NKM 비료를 나중에 이삭거름을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기농이 여러분 이양 오시기 대체적으로 3주 전에 유기농 주시잖아요. 그래 놓고 갈아엎습니다. 한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양을 하시는데 가끔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3주를 못 기다리니까 처리하고 2주나 1주 만에 이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유박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는 그와 같은 비료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3주 전에 주고 물을 대놓으면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걸 썩으면서 거기서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처리해서 그렇게 하면 암모니아 가스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양을 하면 그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1주 전에 처리하고 로터리 치고 그 다음에 이양해버리면 이것이 암모니아 가스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벼가 자라다가 누렇게 떠서 죽고 뿌리 내리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건 하시지 마시고요. 유기질 비료는 꼭 좀 3주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기농은 하시되 유기농 재질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는 이제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엠비오 트리플하고 샴페인이라는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이양 직전에 써도 됩니다. 이거 처리하고 일주일 만에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꼭 요걸 쓰시는 이유는 이거는 유기물입니다. 단 이 두 제품은 유기물이 다 분해가 돼 있는 상태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더 분해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시비하시고 이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지껏은 이제 유기농만 가지고 오면 하지만 유기농이 펠렛 타입입니다. 얇은 가래떡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살포가 되게 어렵습니다. 밑거름 쓸 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옷거름 줄 때는 이게 기계살포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당사에서 유기NK라고 아주 입자가 동그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등짐 분무기 같은 걸로 그냥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건 이제 1회 10이었다 그러면 엠비오 트리플을 한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 처리해야겠다 그러면 참편을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이삭거름 때 유기NK 처리하면 되는. 즉 일반 비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실수 10에 쭉 늘어나잖아요. 여기 단백질이 쭉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토탈량을 가지고 했고요. 원칙은 이 단백질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이삭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거름을 잘 주셔야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완효성 비료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라는 비료가 있고요. 또 하나 올코팅이라는 비료가 있고요. 근데 같은 완효성 비료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야이씨 저건 뭔데 이렇게 비싸 하는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올코팅은 모든 비료를 코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코팅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0평당 30kg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코팅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코팅된 게 약 25%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비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처리가 300평에 60kg 이 올코팅에 비해 2배를 처리하는 거죠. 그럼 올코팅이 얘보다 2배가 원칙은 비싸야 되는데 2배는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올코팅이 좀 쌉니다. 이런. 그 다음에 올코팅이 좋은 거는 뭐냐면 100% 코팅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완효성비를 측정 시비를 하시거든요. 측정 시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골치 아픈 게 그겁니다. 물 위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차면 일반 비료 같은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출을 그래서 비료 나오는 곳이 막히거나 아니 거기 들러붙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이 상당히 늦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올코팅 비료는 100% 코팅될 때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올코팅이 좋은 점이 여기 보시면 일반 비료처럼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세포가. 근데 이 올코팅은 이 세포가 짤막짤막하게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코팅하고 일반 재배하고 이렇게 보시면 올코팅 처리한다가 약간 키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관행시비한 곳이에요. 다 넘어져 있죠? 이게 올코팅 한다고. 수확할 때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봐봐 서서 있는데 이건 넘어져 있고. 만약 우리 논에서 도복이 자꾸 생긴다. 그럼 편하게 올코팅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도복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올코팅의 NPK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올코팅은 매일전 업체 부식을 먹기 때문에 세포 생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도복에 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키면 도복 문제는 많이 해결이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